예, 방금 소개받은 순천대학교 여현입니다. 오늘 제가 할 내용은 이제 스마트팜에 대한 거를 이제 기술이라든가 뭐 현황, 뭐 향후 이제 전망 이런 거에 대한 것을 이제 소개하겠고요. 여기 아마 이 영상을 이제 보시는 분들이 이쪽 분야의 뭐 전문가들은 아닌 거로, 농업 분야의 전문가들은 아니신 걸 전제로 해서 좀 쉽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사실 스마트라는 말이 상당히 좀 그 팬시한 그 단어인데 거기다가 이제 팜에다가 붙여가지고 조금 이제 좀 뭔가 하여튼 이 팜이 스마트해진다 그렇게 만드는 거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고요. 스마트팜이라는 말은 뭐 우리나라나 일본에서 상당히 이제 일찌감치 이제 써가지고 뭐 지금 아주 뭐 전 세계적으로 이제 많이 이제 사용되는 그런 용어가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원래 농업을 생각하면 여기 이제 나타나 있다시피 이제 지금 상당히 좀 힘든 상황이거든요. 그래서 뭐 요즘 이제 그 지금은 뭐 코로나 때문에 별로 이제 이런 데 대한 게 이제 관심을 쓸 여지는 아닌데 예전에 보면 뭐 구제역이라든가 또 뭐 조리독감 이런 거로 인해서 이제 여기 보면 뭐 가축 살처분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이 돼지라든가 뭐 이 닭, 오리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살처분을 하고 그러는데 이게 상당히 좀 힘든 일인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사람 입장에서 하는 거거든요. 이게 병이 걸린 애들을 살처분하는 게 아니라 병이 퍼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친구들을 이제 살처분을 하는 그런 이제 현황입니다. 어떻게 보면 좀 사람을 위해서 얘네들이 그냥 죽고 그래야 되니까 여기 뭐 현장에 가 있는 분들 중에는 뭐 뭐 공황장애 같은 걸 이제 겪는 분들도 계시고 상당히 좀 힘들어요. 뭐 멀쩡하게 살아있는 가축들을 파묻어야 되니까. 근데 이게 그 전파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거든요. 그러니까 이걸 뭐 어떻게 그냥 놔두면 뭐 전 국토가 그냥 뭐 다 구제역이나 뭐 그 조류독감으로 이제 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 발생했다 하면 그 발생한 그 인근 지역에 있는 그 해당 이제 그 가축들을 다 살처분할 수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면 뭐 이 농사 짓는 사람들로서는 뭐 그냥 큰 위기 상황에 그 봉착을 하게 되는 거라 그럴 때 물론 이제 정부에서 이제 일부 보조를 해줄 수밖에 없죠. 농업이라고 하는 거는 뭐 좀 다른 산업하고는 달리 좀 그런 이제 자연 환경에 대한 이제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런 보조 같은 건 이제 해주지만 그렇더라도 이게 보통 이제 생활 기반이 이제 완전히 좀 허물어지는 거고 특히 이제 구제역이 어디서 발생했다 하면 몇 년간 거기서 돼지를 키울 수도 없어요. 그래서 이제 이게 상당히 좀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. 그래서 뭐 이렇게 이제 뭐 묻는 이런 장면들 뭐 이렇게 나오는데 또한 이제 그 요즘은 이제 그 기상 이변이 또 나타나서 지금 보면 뭐 날씨도 따뜻해지고 그러니까 뭐 지금 사과 재배지가 옛날에 뭐 대구 사과 뭐 이랬는데 점점 이제 올라와서 뭐 강원도까지도 올라올 정도가 되고 그러는데 이 기후 변화의 경우도 상당히 큰 문제예요. 그래서 이제 작물들 중에서 사과는 이제 몇십 년 뒤면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그 볼 수 없게 된다. 뭐 그러고 여러 작물들이 이제 그렇게 이제 사라지게 될 위기에 처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이제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도 이제 농업에서 큰 숙제 중에 하나예요. 기후 변화가 나타나게 되면 여러 이제 또 새로운 그 병이라든가 이런 것도 이제 나오게 되고 그러는데 기후 변화가 뭐 농업뿐만 아니라 우리 전반적으로도 이제 영향을 끼치지만 특히 이제 자연 환경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작물을 재배하는 이제 농업 부분의 경우는 상당히 큰 좀 위기 상황입니다. 그래서 이 기후 변화에 대비한 뭐 농업이라든가 그런 데 대한 것도 요즘 이제 많이 논의들이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 보면 뭐 그 숫자로 좀 표현을 해놨는데요. 구제역이라든가 조류 인플루엔자, AI라고 하는데 뭐 그리고 이제 농업 기후 변화 이런 거로 인해서 많은 피해 여기 나타난 것보다 실질적으로는 이제 훨씬 많은 피해를 이제 보고 있거든요. 특히 이제 최근에는 이제 구제역뿐만 아니라 이제 그 재작년부터 이제 돼지열병이라 그래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해서 그것도 이제 상당히 많은 돼지들이 그냥 뭐 지금 죽고 그러는데 그 죽기도 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이제 빠르게 그냥 살처분을 하고 있습니다. 한꺼번에 이제 살처분을 해서 전국적으로 이제 퍼지는 건 좀 막고 있는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돼지들한테는 참 안 된 일이지만 뭐 사람을 위해서는 그냥 놔두면 뭐 그냥 전 국토가 그 돼지열병으로 금방 퍼지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퍼지기 전에 살처분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이제 질병이라든가 이런 게 나타남으로 인해서 농업이 위기 상황이고 이 또 ICT 기술이 어떻게 보면 또 이런 질병이라든가 이런 게 나타날 때 상당히 빨리 이제 그 디텍트하는 그런 것들도 IT 역할 중에 하나예요.
이게 뭐 번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기 때문에 초기에 이게 지금 어디서 발생했다. 그럼 뭐 반경 몇 킬로 살처분 뭐 이런 게 이제 조기에 이제 그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 이게 뭐 늦게 이런 것을 이제 알게 되면 이미 이제 많이 퍼지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건 이제 ICT 기술로서 이제 조기에 그 대처하는 게 이제 많이 필요합니다. 근데 이제 또 농업에 있어서 또 한 가지 이제 이슈가 여러 이제 가축의 질병이라든가 뭐 가축뿐만 아니라 이제 작물에도 새로운 질병들이 나오고 그러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고령화죠. 그래서 고령화뿐만 아니라 이제 농가 수도 감소를 하고 있는데 여기 보게 되면 뭐 95년에서 뭐 2017년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. 요 숫자로 비교해 보면 뭐 30%가 감소했고 농가 인구도 뭐 급속히 감소하고 있고 특히 이제 농민의 평균 연령이 이게 뭐 한 70년대 뭐 이런 때로 내려가면 뭐 훨씬 낮은데 이게 이제 지금 56.3세 95년에 이미 이때도 어느 정도 고령화가 돼 있는데 2017년에 이제 67세가 됐습니다. 거의 시골에서 농사 실제로 짓는 분들이 나이 드신 분들이 이제 짓고 있고 그러는데 상당히 좀 위기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65세 이상의 농가 비율이 42.5%라 그러니까 상당히 좀 많은 많이 이제 고령화가 이제 진전이 된 상태죠.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이분들 세대가 지났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도 큰 숙제거든요. 그래서 예전에 이제 네덜란드 그 농림부 관계자가 이제 저희 연구실에 찾아와가지고 그런 데 대한 대비를 한국에서 이제 어떻게 하고 있냐. 뭐 10년, 20년 뒤에 어떻게 할 거냐. 이 사람들 다 이제 은퇴하고 85세 뭐 이렇게 돼서 농사 지을 수는 있겠지만 거의 힘들어지는데 한 20여 년 뒤에는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. 그러면서 이제 네덜란드는 이제 그런 것을 대비해서 젊은 층들이 이제 많이 진입할 수 있게끔 그런 걸 이제 했다.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도 상당히 위기 상황입니다. 그래서 좀 젊은 사람들이 이 농업 부분에 이제 많이 뛰어들어야 하는 그런 이제 상태고 그런 이제 대안으로서 나오는 것이 이제 스마트 농업이라든가 스마트팜에 대한 게 이제 그런 이제 좀 대안으로 우리가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 본 내용에서 이제 1장에서 뭐 4차 산업혁명과 스마트팜이라고 해놨는데 뭐 4차 산업혁명이라는 첨단 이런 용어하고 또 우리 농업 부분하고 사실 별로 어울릴 것 같지는 않지만 상당히 요즘 이제 이 두 개가 같이 이제 나가는 그런 움직임들이 이제 많이 나타나고 있고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전 세계적으로 여기에 이제 많은 관심들을 갖고 있습니다. 근데 이제 농업이라고 하는 것이 좀 특이한 게 우리가 뭐 외국 나가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과일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각 나라별로 좀 다르죠. 뭐 미국 가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먹기도 힘든 사과, 아주 맛도 없는 사과가 있는데 그 친구들은 그냥 그거 먹고 있고 왜 저런 걸 먹나 싶을 정도인데 맛도 없는데 그냥 먹고 또 이제 고기류도 마찬가지 생선도 우리나라 참 다양한데 뭐 유럽이나 이런 데 가면 거의 뭐 몇 가지 이제 있는 것이 이제 상당히 좀 적은 상태고 종류가 적은 상태고 그런데 그만큼 이제 농업의 경우는 각 지역이라든가 이 로컬 사이트에서 이제 뭐 재배하는 뭐 품종이라든가 기후 여건 뭐 그런 것도 차이가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또 사람들 식성이라든가 뭐 식습관의 이제 차이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쉽지가 않은 부분입니다.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제조업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만들어서 뭐 이렇게 공급한다 뭐 이거가 되질 않고 이거 맛있어 보여도 사람들이 싫어하면 또 이게 금방 또 사라지는 거고 작물들 재배하는 입장에서 그게 상당히 큰 숙제죠. 그래서 하여튼 그런 데 대해서 이제 스마트팜이라든가 4차 산업혁명 기술을 도입을 하면서 그런 데 대한 것을 좀 이제 가시적으로 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, 그런 게 이제 좀 우리가 엿볼 수 있게 되는데요. 그러니까 뭐 4차 산업혁명 관련된 그림으로 뭐 이런 그림은 이제 많이 소개가 되니까 뭐 내용을 생략을 하겠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4차 산업혁명 시기의 특징으로서 인공지능 기술을 이제 핵심으로 해서 뭐 상품의 서비스라든가 생산, 유통, 소비의 전 과정에서 모든 것이 연결되고 지능화되는 것이 이제 4차 산업혁명 기술이다라고 뭐 얘기를 하는 얘기들 이제 많이 하죠. 요거는 이제 우리 산업부 장관 뭐 발표 자료에 있는 그런 이제 그게 이제 원 출전이 되겠는데 거기서 이제 언급된 내용인데 이게 사실 농업분의 경우는 그럼 4차 산업혁명이 이게 어떻게 연계가 될 수 있는가? 이게 사실 거의 그대로 적용될 수 있어요. 인공지능 기술을 핵심으로 해서 뭐 농업의 뭐 생산, 유통, 소비 전 과정에서 연결되고 지능화되는 그런 것이 이제 농업 부분에도 이제 그대로 적용이 될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농업 부분이
상당히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이제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좋은 사례 중에 하나로도 이제 꼽히고 있습니다.